안녕하세요, 원익습니다. 저는 엄청 게으르고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5년간 다니던 회사는 죽어도 계속 다니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듣고 시작한 게 에어비앤비였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기가 진짜 엉망이었어요. 숙소는 더럽게 운영됐었고 수건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었고, 응대는 이게 게스트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잠깐 돈 벌 셈으로 참 막무가내로 운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어비앤비가 이게 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에 돈을 버는 대로 다 에어비앤비 넣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넣은 투자금을 합치면 한 대략 3억 정도 들어갔네요. 이제 이거 망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숙소를 4개 운영을 하고 있고 4개 모두 슈퍼호스트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년차까지 오면서 깨달은 진짜 이거 5가지는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돈 되는 숙소를 운영하기 위한 바탕이 될 거고,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누구한테 팔지, 성별, 나이, 경험, 심지어 취미나 목표까지 디테일하게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걸 페르소나 기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숙소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숙소를 이용하는 타겟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보통 숙소를 준비를 할 때 그냥 나라면 이 숙소에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을 하지, 외국인 그리고 여행자 키워드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보면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행객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 여행객이 숙소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을 제공하면 좋을지 그것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 어댑터, 캐리어 무게 측정 도구,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숙소의 레이아웃을 짤 때도 외국인 관광객이 어떤 레이아웃을 좋아할지, 소파를 놓는 게 좋을지, 식탁을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침대를 몇 개를 할지, 가구들은 어떤 성향의 가구로 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독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완벽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바타와 타이타닉의 감독인 제임스 캐메론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완벽주의라고 하지만 실은 아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건 됐다 싶을 때까지만 하고 그런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갔던 오프라 윈프리도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탁월해지려고 노력하고 탁월함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은 100점에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100점이어야 해, 이것을 강요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숙소를 완벽하게 해놓고 오픈하려고 하면 시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일단 숙소를 오픈을 하고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시간은 돈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계속 지출하게 됩니다. 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숙소를 준비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뭐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이대로 오픈해도 되나?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일단 오픈하고 게스트가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고쳐주면 됩니다. 부족한 게 있어, 준비가 미처 덜 됐어, 그러면 우리에겐 쿠팡 와우 로켓이 있죠. 지금 시키면 새벽에 오는 걸로 갖다 주면 됩니다. 계속 미루고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겠지만 제임스 캐메론처럼 이 정도 됐다 싶을 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매주 한 개의 개선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된다. 저도 게스트로부터 많은 컴플레인과 안 좋은 후기들을 받아봤겠죠. 가장 많은 컴플레인은 집이 작다라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은 집이 작은데 어쩌라고 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고민하면 할수록 결국 더 나은 개선점을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더 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가 스스로 생각을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야 더 좋은 숙소를 만들어야 돼, 이런 정반대의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와 자주 싸우는데 결국 오랫동안 수익화를 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고객의 불만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4번째, 게스트에게 단점을 먼저 공개해버리는 것. 저는 반지하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문의하시는 게스트 중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몇 층인지 물어봐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굳이 반지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게스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너 일부러 반지하라고 얘기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여행객은, 심지어 패키지도 아니고 자유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 고생할 마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낼 숙소의 컨디션만 좋으면 계단을 오르내리기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여행객이 많습니다. 2.5층의 숙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러 가서 게스트를 마주치면 캐리어를 내려다 주곤 해요. 근데 캐리어를 들어주면서 이걸 어떻게 들고 올라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무겁고 크거든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면은 그대로 후기에 나오거든요. 물론 4층이나 5층 같은 너무 어려운 층이다 라고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 뜻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숙소는 이런 게 저런 게 단점입니다 라고 홍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5번째, 게스트 탓하는 건. 숙소를 청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게스트를 욕하는 날이 올 겁니다. 아우 더럽게 썼네. 왜 젊은 뇌는 충동적일까?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땡땡땡 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이걸 하기만 했다면 땡땡땡 하는 건 네 잘못이야. 땡땡땡인 걸 내가 어찌 알았겠어. 이런 사고는 매사에 누군가를 탓하면서 자기 자신은 환경의 희생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무엇 하나 바꿀 힘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조차 지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자기 탓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나 대인관계 등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게 된다. 이 글을 대입해보면 게스트가 이 쓰레기들을 분리수거만 했더라면 내가 좀 덜 힘들었을 텐데, 게스트가 규칙을 안 지키는 건 게스트의 잘못이다. 게스트가 에어컨 사용법을 모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 반응의 결과는 내가 호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 벌려고 숙소를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생자다, 나는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게스트의 행동도 다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지 숙소는 비로소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개선된 숙소는 높은 수익률로 돌아오게 되겠죠. 결국 자기한테 좋은 일이겠죠. 그거 아시나요? 사장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4개의 슈퍼호스트를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그래서 그만큼 손해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돈도 정말 많이 쓰고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면 될지 힘들어 했었고, 하기 싫음과 하고 싶음 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톡방들에서 질문을 하면 좋은 해결법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관심 많이 가져서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힘드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이런 정보들을 좀 쉽게 얻을 수 있겠네, 물어볼 것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지 않으셔도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주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